오늘 일요일인데 딱히 다른 일정은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 분석 관련해서, 기업 분석은 어렵지 않은데 기업을 찾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가 재밌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보다는 이 회사의 뉴스 관련돼서 한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재무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했고, 다 보고서에 일단 뭐 뭘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생각도, 이제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일단 최근 일단 주주들이 단합을 했습니다. 단합을 해서 계양지에 가진 거에 대한 소송전을 하나 걸었고요. 그리고 소액주주들끼리 단합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소액주주연대가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시하를 했고, 소송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고 취소를 하고, 그러다가 아세일 게시에서 얘기하는 게 중간 배당, 주식 분할, 그리고 자사주까지 취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주주 달리기라고 해야 되겠죠. 주주 환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소액주주 대 오너 간의 소송전부터 해서 강경하게 내용 증명도 보내고, 행동주의 펀드가 아닌 개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거는 저도 기억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이긴 적도 잘 없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확실히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주들끼리 연대해서 이렇게 효과를 냈나 싶은 정도가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일단 우리는 중간 배당까지 하는 데다가 주식 분할을 해서 유통 물량수도 늘리고 주주 환원에 대비해서 자사주 취득할 거다. 그런데 결국 이걸 소각을 해야 되죠. 소각을 해가지고 EPS도 올리고 배당도 올려주면서 주당 배당 수익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 소각을 해줘야 그런 내용인데, 일단 주가 자체는 보면 7월 중순쯤 7월 13일 7월 13일이면 이 부분이네요. 회사에서 우리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는 그 시점에서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금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하나 치면 6만원대에서 3만원까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저가로 좀 지지했던 부분들은 32,000원대, 거의 아직 저가 수준에서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월간으로도 전 의미 있는 고점에서 좀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고점이 올라간 것 같지만, 좀 시간이지만 뭐 주가가 살짝 안정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차근차근 밟아나서 올라갈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사람들 눈에 잊혀진다면 주가가 떨어질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지지하고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잊혀질 가능성이 높아서, 왜냐하면 단타 매물들이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바로 이 부분이 단타 물량들은 좀 빠지고, 현재도 단타 물량이 어느 정도 소비를 되고 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럴 만한 모습은 보이진 않고, 그냥 단순히 한 이 부분에서 단타 좀 물량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
37,000원 정도에서 사도 크게 제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현재, 그리고 일단 뉴스부터 볼게요. 기업은 중간에 한번 보고, 그래서 13일날 8% 이상 올라가지고 거의 4만원대까지 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 26년까지 단기 순이익의 25%를 주주하는 재론으로 확인하겠다.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는 꼭 배당이 아니라 뭐 자사주 매입부터 해서 뭐 무상증자도 있을 수 있고요. 하겠다, 25%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분기 배당까지 해서 좀 화가 난 소액 주주들을 달래보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올해는 200, 내년은 200억에서 총 400억을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내년부터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것이 내일이다. 근데 이게 소각을 진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깜짝 놀래서 일단 소각한다고 말을 했다가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서 진짜 소각을 할 건지는 해다 마음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대주 지분을 더 확보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믿어본다면 일단 주당 순위부터 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주식 분할도 예정된 부분이다. 지금 현재 M명가 5,000원 부분을 1,000원으로 5주가 더 늘어나서 유통 물량수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올해만 사업연도 결산에서 주식 분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도 예정이죠. 이것도 결정을 주주들끼리, 특히 뭐 대주주들 결정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만, 된다면 일단 주가가 좀 싸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늘어나서 거래도 좀 쉬워지기 때문에 좋다. 삼보판지도 이런 경우라면 참 좋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삼보판지보다는 아세아에이즈가 먼저 주주들이 원해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1월까지, 내년 1월까지 150억 규모 자사주 취득을 일단 한다 라는 부분이고, 그럼 2026년 기준으로 배당도 늘리고 25%까지 늘리고 자기 자사주 취득 거기다 소각을 하겠다, 그리고 N명 분할까지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26년까지 보면서 그 이유도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굳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소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소각을 했다 이러면 꾸준히 매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총 400억 자사주 취득을 할 거고, 한 번에 하지는 않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할 것이고, 소각도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들 일단 계획이죠. 그리고 주총 때 분할 안건을 상장할 예정이다. 이러면 솔직히 사고 싶은 주주들 입장에 설레죠. 내용 자체가 아주 주주들 위반을 해서 저도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충분히 이 회사 자체는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영업 자체도 성공적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N명가 5,000원인데 이제 1,000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유동비율은 46%, 아시아 포항, 국민연금, 자사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퍼가 3.6배 정도로 삼보판지보다는 조금 낮지만 퍼로 보면 그렇지만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 이익은 굉장히 높은 걸로 확인됩니다. BPS가
뭐 대충 9만 원 정도, 주당 순자산 가치가 9만 원 정도인데도 비해서 여기도 3분의 1 정도 가격, 3만 원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 현금 배당 수익률도 올라갈 예정이라 이 부분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3.7배 아래로 놀고 있는 부분들이라 저점이라 볼 수 있죠. 3.7배 아래는 더 안 내려갔던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좋은데, 영업이나 현금 흐름이 그래도 영업이로 이익보다는 적게 생산 활동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초과된 부분들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버는 거에 만큼 많이 썼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유지가 될 것인가, 뭐 요게 관점이 되겠죠. 많이 쓰니까. 영업 이익률이나 뭐 ROE나 이런 부분들, 부채 비율 모두 양호하고요. 뭐 단기 적금보다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장은 했지만 펀은 낮아지는 부분들이며 주가만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부분들, 이 배당 성향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죠. 그러면 시가 배당률도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단 150억을 일단 내년 초까지 1월 16일까지 NH투자증권으로 이래서 자사주들 취득할 예정이라는 공지. 딱 하나 걸리는 거, 1950억을 골판지 제조 공장으로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26년도에 생산이 끝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6년도까지 보면 26년도까지라고 계속 되어 있는데, 지금 공장 만들 거야 이래버렸거든요. 자기 대부분 24%까지 돼서 4월 6일날 투자기간 4월 6일이기 때문에 이사 결정도 4월달이라서 주주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제조 공장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면 뉴스에 나와서 소송전이 나왔던 게 5월달이니까 그 전에 이미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4월날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4월부터 작업을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24%까지 돈을 쓰는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공장 짓는다고 돈이 많이 지금 써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많이 빠져나가겠죠. 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26년도까지 저 얘기했던 부분들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죠. 그러면 26년도까지 다 지를 때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26년도까지 작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이익보다 많이 오른다면, 그래서 순이익이 떨어진다면 요 정책들을 과연 다 펼 수 있을까,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5%라고 했는데 사실은 많이 벌어서 25%가 파이가 크면 좋은데, 파이가 크지 않다 그러면 사실 뭐 저런 정책들이 크게 많지는 않겠죠. 좀 기다려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정책을 좀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단계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렇지만 이미 일단 가지고 있는 자본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생각해도 되지만, 이런 걸로 해서 실제로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킨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고 당기 순이익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될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26년도 이후에 만약까지 본다 그러면 26년도 이후에 재조공상이 끝나고 나서, 투자 설비가 끝나고 나서 그게 실제로 매출로 제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첫 번째 지켜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돈이 많이 빠져나갈 예정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빠져나가고 나서도 그 약속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회사 자체에 대한 부분은 영한 상태로, 오늘은 공시나 뉴스에 대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회사 분석 자체는 좀 비중을 줄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주말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